얼마 전 우버의 22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끝이 났고 여행의 수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버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버가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우버의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동안 우버의 분기별 실적은 계속 괜찮았습니다. 과거에 우버는 장밋빛 미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처음으로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흑자 금액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 에비타 기준 말고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버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흑자가 나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수요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22년 4분기 총 예약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307억 달러였고 모빌리티 총 예약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49억 달러였습니다. 배달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총 예약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43억 달러였습니다. 4분기 여행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1억 건으로 분기 최고 기록이며 하루 평균 약 2,300만 건의 여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4분기 조정 에비타는 약 6억 6,500만 달러로 전년 8,600만 달러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조정 에비타 마진도 2.2%로 전년 0.3%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우버의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버는 어떤 회사일까요? 시장에서 우버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사업 구조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예약의 딱 20%가 이 매출로 잡힙니다. 총 예약은 소비자가 우버 드라이버에게 지불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에서 80%는 드라이버에게 지불하고 20%만 우버의 몫입니다. 여기에 보험이나 인건비, 판매 관리비, 마케팅비, 개발비 다 지급합니다. 이 배달 사업도 똑같습니다. 총 예약의 20%가 매출로 잡힙니다. 이 매출의 직접적인 비용을 뺀 매출 총 이익률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도 아닙니다. 총 예약의 20%가 매출액입니다. 사실 빅테크나 수익성이 좋은 회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익 구조가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버가 수요 증가와 시장 장악력을 통해서 드라이버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줄이고 20%보다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투쟁과 타협의 역사입니다. 우버는 직접적으로 여러 산업에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고급 일자리가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사회 약자 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과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퇴출되다시피 했죠. 우버가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버 운전자들에게 최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우버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드라이버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은 소수의 입장입니다. 우버가 얼만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버를 통해 버는 돈은 생계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 예약의 80%를 지불해 가면서 말이죠. 그럼 우버가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버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총 예약을 증가시켜서 모수를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년 대비 19%이 수치는 나쁘지는 않지만 우버의 실적에 비해서는 더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을 이동시키는 사업, 운송업이나 대중교통 노선을 종사하셨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체질 개선을 겪었을 겁니다. 이제 택시 산업이나 대중교통을 운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공항 노선은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할 겁니다. 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노선이 줄어들고 운전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 택시 운전자들도 줄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지의 여행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었을 겁니다. 우버는 드라이버와 사람을 이어주는 비즈니스입니다. 단순히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와 승객이 정해져 있는 택시의 효율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고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 여행업자들보다 우버가 확장성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니 더 많은 드라이버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 예약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증가할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매출의 하단에 위치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2019년 4분기 30억 달러로서 총 예약의 16.6%였습니다. 총 예약의 20%가 매출로 잡히고 나머지 매출 원가들을 빼고 운영 비용 16.6%를 빼면 도저히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운영 비용은 32억 달러로서 총 예약의 10.5% 비율입니다. 이 매출이 총 예약의 20%로 감안했을 때 이익이 나려면 총 예약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총 예약은 19년 4분기 171억 달러에서 22년 4분기 307억 달러로 7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단지 2억 달러 증가했죠. 총 예약이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고정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고 인건비와 마케팅비 외에는 크게 지출되는 비용이 없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과거부터 운영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영업 마케팅 부분이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쿠폰도 많이 뿌리고 혜택뿐만 아니라 광고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는 거죠.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드라이버는 갈수록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약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회사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갭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예약을 통해 다른 사업 분야로 진출해서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광고 사업이죠. 그리고 우버는 과거 우버이츠에 의존했었던 광고 모델에서 벗어나 엄청난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공개한 여행 광고입니다. 모빌리티 인앱 광고 형식인 확장된 여행 광고는 8개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분기 동안 활성 광고 가맹점은 31만 5천 개를 초과했습니다. 이 광고 수익 실행률은 5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 여행 광고는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버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광고입니다. 승객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 있는 동안,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3가지 시간대로 판매됩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버를 이용한다고 합시다. 오전 11시쯤 우버를 배차를 한다면 차를 기다리는 동안 인천공항에 있는 식당 광고가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우버를 통해 결제가 될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버 광고를 통해 그 식당에 대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 제가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집으로 간다. 아마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제게 이런 게임 광고나 코카콜라 광고 등 집에서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우버는 과거부터 광고를 판매해왔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우버이츠의 스폰서 목록 형식이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에서 볼 수 있는 식당 추천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행 광고는 우버의 광고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엄청난 총 예약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우버를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매출은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상단에 기타 매출로 바로 꽂힐 것이고, 매출이 좋은 광고 사업은 우버의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버는 확장된 광고 사업이 내년까지 매출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 이용자 증가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월간 활성 이용자와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우버의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는 1억 3,1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 증가했죠. 그럼 우버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독 모델일 겁니다. 그리고 우버도 이 구독 모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 공유 플랫폼 경쟁자도 많고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객을 낙인시키고 싶은 거죠. 이 회사는 과거 출시한 우버 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사용 국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이번에 캐피탈 원 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무료 우버 원과 10배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버 원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버는 다른 구독 경제를 운영하는 빅테크 업체에 비해 소비자의 총 예약 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라 20%만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버 자기가 떼가는 것도 일부인데 여기에 1회 무료 쿠폰 이런 걸 주면 말 그대로 손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만만한 게 제휴카드 서비스일 겁니다. 결제 서비스와 제휴해서 고객을 유치해주는 대신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구조인 거죠. 우버는 고객은 있으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버는 사실 수요 증가 추세에 있고 1등 사업자의 위치도 굳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진출했던 배달 사업도 꾸준히 성장 중이죠. 승객의 증가는 더 많은 드라이버들을 우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콜을 받아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버도 똑같습니다. 총 예약의 20%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승객과 드라이버를 연결해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감안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구조였던 거죠. 이 수익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주주가 가져갈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우버의 기타 매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광고 사업은 우버 총 예약을 통해 창출된 기타 매출 분야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 사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우버는 여행에서의 이동을 자기가 다 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전 세계에 우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버 플랫폼에서 여행 정보를 얻고자 할 겁니다. 이 많은 여행업체들이나 호텔, 식당들이 우버를 통해 예약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이들을 연결시키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버의 CEO 다라 코쇼샤이는 이런 걸 제일 잘할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버 CEO는 아무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업체 익스피디아의 CEO였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제일 급여를 많이 받는 CEO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익스피디아에서 코쇼샤이가 재임하는 기간 총 예약 금액은 2005년 150억 달러에서 2016년 720억 달러로 4.7배 뛰었습니다. 코쇼샤이는 익스피디아를 60개국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기업을 인수하여 여행의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버를 통해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합하려 할 겁니다. 과거 해봤던 거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죠. 결국 주주는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갭 기준으로 수익성을 증명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갭 기준으로 더 많은 이익률을 요구할 겁니다. 과연 우버가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